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뭐 국회에서의 논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계엄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은 후보자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 학설상 그리고 뭐 보통 실무상 그런 행위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상으로요? 판례상으로도 실제로 등장하는 대법원은 개념입니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 판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만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후보자는 이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해서 실무 법률 관련들이 예상 못했던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통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를 했을 때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면 그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통치 행위에 해당합니까? 이론상으로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통치행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 중에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례로 통치 행위라고 언급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요. 몇 개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비상계엄 선포 또는 뭐 학대 그런 쪽 분야는 뭐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서 판례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일 수는 있다 이런 뭐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을 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판결내에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가 있을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가 있을 텐데 그 한번 국민들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판례의 이론은 일반론은 이렇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통치 행위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굳이 도출해내자면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대통령 행위 중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그 심사 대상이 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계엄 선포행위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치 행위로 둘 다 인정을 했는데 그 대법원 판결내에 따르면 계엄 선포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심사하지 못한다고 했고, 다만 계엄 선포인 경우에도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치 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네.
긴급 재정 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지만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 판결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 판단 누가?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누가? 좀 거기도 많이 끄지 마시죠. 그래 많이 그러지. 결국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과되는 시간 최종적인 판단은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허용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더 알 수가 없으니까 통치행위의 개념을 초과되는 시간 때 지금과 같이 그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인정을 해주십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 한참 말씀한 내용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관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으로 보시기에 네, 그 법적 개념으로서의 통치행위에 대한 관념을 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실 텐데 네. 그렇다면 그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적극주의를 옹호하시는 건가요? 사법 적극주의라기보다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다면 그 인정될 범위는 좁아져야 되고 우리 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선언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약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 행위의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